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영국 현지 중계 방송 스카이 스포츠의 레전드 분석이 업데이트 되는데요. 이번에는 워낙에 뜨거운 경기였고 토트넘의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 선수가 직접 출연을 해서 또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레전드이자 또 스카이 스포츠의 메인 패널이죠. 제이미 캐러거, 게리 네빌과 함께 손흥민 선수의 득점 장면도 분석해보고 또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까지 토론하는 정말 풍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이게 사실은 분석이라고 말씀드려서 진지할 수 있는데 역대 어떻게 보면 가장 즐거운 조금 밝은 분위기로 진행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캐러과 네빌이 마치 토트넘의 레전드 마냥 웃고 있고요. 정말 농담도 서로 많이 주고받고요.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인터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분위기를 좀 재밌게 만들었던 게 올 시즌에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좋은 축구를 보여주고 또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주는 과정 속에 게리 네빌이 펩 축구를 따라한 거 아니냐고 이제 얘기하면서 근데 펩만큼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이후에 그 이상의 성과가 나니까 이제 나와서 나 그냥 펩 축구 따라한 것 뿐인데요 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농담 삼아 얘기했고,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네빌의 사과까지 이어지면서 이날에도 또 소환이 된 거예요. 네, 캐러가가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요. 사실 지금 펩을 따라하는 것 뿐이지 않냐 이야기합니다. 예, 이게 좀 일부러 좀 정말 따라한다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농담 삼아 이제 정말 분위기가 좋아진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수준이 아니니까 공개석상에서 장난스럽게 얘기한 거고, 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워낙 또 유쾌한 성격이니까 본인이 사실 그런 농담을 예전에 했었잖아요. 나 그냥 펩 따라하는 건데요. 네. 이번에도 저는 일주일에 매경기 펩 감독의 경기를 보고 그걸 보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펩 감독 대단한 감독이고 좋은 축구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말 안 따라했다는 거 아니고 많이 참고도 하고 그 계열의 감독은 맞습니다. 전술적인 방향성은 맞는데 그 얘기가 이어지면서 재밌는 게 또 네빌이 이제 자기가 자학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약간 미안함을 표하는 거죠. 네, 본인이 사실 저도 과거에 펩을 따라한 적이 있다. 이랬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됐나요? 물어봅니다. 이러자 이제 캐러가 네빌이 이제 말을 잇지 못하고 웃기만 하는데요. 큰 폭설에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빌이 원래 잉글랜드 대표팀의 수석 코치를 하다가 발렌시아가 위기일 때 스페인의 발렌시아를 맡아서 그때 정말 그런 그 지배적인 공격적인 축구를 시도했다가 최악의 성적을 이제 보이면서 경질이 됐고, 28경기 만에 경질이 됐던 시절이 있죠. 그리고 다시는 이제 감독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네빌도 알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알고 캐러거도 다 알기 때문에 농담삼아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한마디 농담을 더 해요. 저는 이제 맨시티 경기 보러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정말 이게 거의 하나의 꽁트 개그 프로가 아닐 정도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엄청 유쾌하고 재미있는 사람인데다가 지적이구나, 스마트하구나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 지금 토트넘의 신드롬뿐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전체에 좀 재미있는 아이콘이 되고 있고, 2달 연속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감독당에다가 토트넘 역대 첫 10경기 최고 성적인데다가 지금 모든 역사를 쓰고 있죠. 정말 이런 거에다가 유머러스까지 하니까 너무 대단한데, 이제 중요한 게 그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우승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게 화두인데,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신중하게 그걸 얘기하지 않지만 이날 스카이 스포츠에서 했던 내용의 발언들을 보면 조금 우승을 마음속에는 품고 있지 않냐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이전까지는 사실 우승 이야기만 나와도 부인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요. 이번 인터뷰에서 사실상 이 팀에는 아직 더 많은, 그러니까 토트넘에는 더 많은 성장 가능성이 있고 이대로 계속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근데 여기 1위잖아요? 1위가 계속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는 우승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내비친 거 아닌가 싶거든요. 게다가 이제 약간의 모멘텀이 생겼을 때 내 역할은 밀어주는 것이다. 즉 지금 솔직히 우리가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평가를 받는 부분 나도 인정은 하지만 이게 모멘텀 아니겠느냐. 여기서 좀 더 밀어줘서 더 잘하게 하겠다. 지금 객관적인 평가에서 토트넘이 우승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1위에 있긴 하지만 1위 할 실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얘기하는 건 그래 1위 할 실력 아닐 수 있는데 우리 실력 더 좋아질 거야. 더 발전할 거고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면 1위 할 실력 되는 거 아니겠어? 우리 그 실력이 될 수 있어. 우승한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우리는 우승할 수 있는 실력의 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잘해왔던 그 플레이 플러스 오늘 만족한다는 게 다른 방식으로도 이길 수 있는 걸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더 많은 도구, 툴을 제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하도록 감독으로서 열심히 하겠다. 이게 정말 대단했던 발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게리 네빌 같은 경우는 사실상 토트넘이 그렇다고 지금 우승을 현실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라고 보면 비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잘못된 얘기는 아니긴 해요. 토트넘 팬들이 이 순간을 즐겨야 되고, 하지만 정말 흥분할 수 있고 즐겁겠지만 발을 딛고 있어야 된다. 아직 우승까지는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앞으로 몇 달 안에 드러날 것이다. 결국엔 이제 DTD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그러니까 시즌이 길어지면 일정도 팍팍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또 강팀들은 어떻게 보면 후반기에 맞춰서 또 끌어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맨시티도 지난 시즌에 전반기에는 내내 아스날에 밀리다가 뒤집고 올라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토트넘은 내려갈 수 있는데, 다만 지금 내려가는 시점이 좀 더 늦춰진다면 1월 달까지도 우승 경쟁이 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거기에 플러스 맨시티가 또 예상보다 더 부진하고 아스널이 실수를 한다면 선수단을 보고
보강해서 달려들어 볼 수 있든 있다. 이 얘기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우승을 위해서 지금 전력으로는 불가하나 1월에 보강을 한다면 우승할 수 있는, 우승을 이끌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온다면 그땐 조금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내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선수단의 전력, 실력을 놓고 보면 우승할 수 있는 실력은 아니다. 다만 여기에 이 선수단으로 우승권을 유지한 가운데 1월 달에 뭐 스트라이커나 뭐 센터백이나 지금 아쉽다고 하는 포지션들. 당장 이번 경기도 우도기가 좀 빠지니까 네.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선수 영입을 좀 과감하게 해서 보통은 1월 이적 시장에 돈 많이 안 쓰는데 우승이 좀 눈에 보이면 한번 여름처럼 돈을 써봐라. 그러면 가능하지. 지금 선수단으로는 안 된다. 다만 지금까지 한 것도 근데 대단하다. 네, 심지어 토트넘은 1월 이적 시장에 이제 영입이 필수적인 게요. 손흥민 선수가 또 빠지고요. 아시안컵으로. 네이션스컵으로 또 선수 차출이 또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비수마, 사르, 손흥민 이 세 명의 선수가 확실하게 빠지는 상태인데 이 선수들이 주축이고 핵심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경기력이 떨어질 수 있고 플러스 이 선수들이 빠졌는데 또 부상자가 몇 명 더 생긴다. 그러면 토트넘은 누가 봐도 우승은커녕 약간 챔스도 어려워지는 팀이 되니까 우승을 정말 원한다면 1월 달에 선수를 영입해야 될 것이고 선수를 영입해도 할까 말까다. 즉 지금 우승 실력 아니다라는 건데 다만 제이미 캐러건은 비슷한 생각이면서도 조금 유리한 부분 하나 더 언급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 이 토트넘이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요. 거기다가 카라바오컵도 탈락한 상태죠. 따라서 리그 경기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FA컵이 남았긴 하지만요. 다만 그 FA컵에 대해서도 그 대회에서 얼마나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려운 대진을 미리 만나서 일찍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빨리 탈락하면 리그에만 더 집중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 지금 리버풀, 맨시티, 아스날과 경쟁하고 있잖아요. 이 팀들은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고 있는데 또 만약에 FA컵도 이 팀들이 사실 계속 성적이 잘 나왔었잖아요. 그 팀들이 FA컵도 하고 카라바오컵도 하면은 더 치열하니까 더 힘드니까 그러면 토트넘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고 실제로 지난 10년간의 유럽 축구를 돌아보면 브렌단 로저스의 리버풀 비록 뭐 우승은 못했지만 또 지난 시즌 뉴캐슬 이런 팀들이 가진 실력 이상의 성과도 내고 경기력도 보였던 게 일정이 여유롭기 때문이고 실제로 첼시가 콘테 감독 시절에 유럽 대항전 없이 깜짝 우승을 했었고 또 레스터시티도 그래서 우승을 했던 거니까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다. 게다가 토트넘의 특징이 지금 많이 뛰는 팀이고 정말 압박을 강한 팀인데 이런 팀들의 특징이 이제 시즌 후반기에 가면 체력이 떨어지고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일정이 널널하다면 그게 훨씬 더 길게 유지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력은 내가 봤을 땐 챔스 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앞서 말한 대로 그 리그 우승까지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리그 막판까지 가능성이 살아있다면 혹시 모른다. 가능성은 있다. 누가 레스터시티가 우승할 줄 알았냐. 네. 이렇게 좀 보는 거랑 비슷한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손흥민 선수는 좀 단호하게 우승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는데요. 물론 제가 볼 때 이 주장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또 이렇게 발언을 했을 경우 선수들에게 부담이 전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발언을 한 거 아닐까 싶은데요. 손흥민 선수는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또 희망을 또 비치기도 했어요. 한 경기 한 경기 이렇게 매 경기 집중하면서 승점을 쌓고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승을 바라보고 가면 힘들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는데 우승을 아예 안 보고 한 경기 한 경기 이렇게 이겨 나가면 어느새 우승 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가겠다. 사실 저는 손흥민 선수가 마음속으로는 우승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득점왕 때도 사실 내심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그걸 입으로 꺼내는 게 내가 주장이기 때문에 내가 대표자로서 말하는 것은 무리다. 오히려 이제 신중하게 품고 천천히 가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희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이 득점 기세를 이어간다면 충분히 이변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기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최근 토트넘의 최대 이슈인 손흥민 선수의 9번 스트라이커 센터포워드 기용에 대해서 호날두를 떠올렸다라고 직접 비교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이제 훈련장과 경기장에서 모두 지켜봤을 때 호날두 선수의 두 가지에 모두 해당이 된다고 또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로 그는 윙어로 시작했지만 이 훌륭한 피니시 능력을 가졌고 손흥민 선수도 훌륭한 피니셔고 움직임이 뛰어나며 중앙에서 플레이할 수 있을 만큼 영리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골 잘 넣는 능력, 슈팅 능력만 좋아서 스트라이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술적으로 머리가 좋아야 어느 위치로 어떻게 가고 어떻게 수비를 흔들어 놓을 줄 아는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바로 그런 선수이고 바로 그런 특성이 호날두의 장점인데 그걸 그대로 닮았다. 여기에 플러스
프로 정신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또 골 넣는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이 요구하는 전방 압박도 잘한다고 칭찬을 했거든요. 네,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의 압박이 또 두드러지고 있는데 포스트코글 감독도 손흥민 선수가 압박하는 걸 보면 수비적인 관점에서 이 프레스를 시작하는 걸 볼 수 있다. 손흥민에게 그런 면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고 사실 이게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아이디어라고 해요. 근데 내심 한번 써봤는데 이 모든 게 들어맞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히샤이송을 9번으로 썼고 실제로 히샤이송을 아주 비싼 가격에 영입했기 때문에 그 전략을 플랜 A로 세웠던 건 맞는데 너무나 부진하니까 그런 가운데 이 품고 네, 있던 손흥민 선수를 한번 써보는 스트라이커로 써볼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를 해봤더니 바로 헤트트릭 넣고 또 계속 골 넣고 잘하니까 이제는 히샤이송이 왼쪽으로 갔고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 현지 언론도 손흥민 선수가 지금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이런 비교가 나왔고 실제로 호날두 선수를 본인이 롤모델로 삼아왔었는데 이런 호날두의 전성기 업적 지금 호날두가 아닌 전성기 때의 경기력과 득점력을 재현한다면 특별한 건 만들 수 있다. 즉 특별한 게 뭐겠습니까? 토트넘이 준우승까지 해봤으니까 우승이라는 게 바로 특별한 거겠죠. 지금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가 호날두 선수와 묘하게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호날두 선수도 프리미어리그 입성 초기에는 윙어로 뛰면서 골을 많이 넣었던 선수가 아니에요. 첫 시즌에는 리그 4골, 두 번째 시즌에는 리그 5골, 세 번 시즌에 와서야 리그 9골에 공식 경기 2자릿수 골을 넣었는데 2006, 2007 시즌부터 측면에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가운데로 올라가서 골을 넣는 가짜 7번 역할을 맡기 시작했고 레알 마드리드로 이동해서도 처음에 뭐 한참 젊을 때는 측면과 전방을 오가면서 활발하게 뛰었지만 30대에 접어들었던 2015년부터는 완전히 스트라이커로 뛰면서 벤제마가 중앙에 있어도 내려와서 호날두가 거의 스트라이커로 뛰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매 시즌 50골, 60골 그리고 30대 접어든 이후에도 40골 이상을 넣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손흥민 선수도 30대가 됐던 2021, 2022 시즌에 23골로 득점왕을 차지했고 지난 시즌에 이제 10골을 넣으니까 아 이게 30대 넘어가니까 좀 꺾였구나 에이징 커브구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알고 보니 부상이었던 거고 탈장 때문에 그랬던 거고 사실 지금 최고 전성기의 폼을 또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 시즌에 10경기 8골이니까 이게 호날두 선수나 메시 선수의 전성기에 근접한 득점 기록이고 지금 뭐 몸 관리라든지 뭐 노련미라든지 뭐 호날두 선수랑 딱 비교하면 손흥민 선수가 더 좀 어리고 더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호날두 선수가 유벤투스에 가서 그리고 맨유에 돌아갈 때까지 30대 후반까지도 이런 커리어의 폼을 유지했다는 걸 감안한다면 손흥민 선수는 아직 한창 때다. 한 3, 4년 길게는 5년까지도 이런 득점력을 또 보여준다면 손흥민 선수의 제2의 전성기는 지금부터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토트넘이 충분히 호날두를 가진 거니까 우승도 노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스스로도 이 본인의 포지션 변경에 있어서 만족감을 드러내는데요. 물론 어느 위치에서 뛰든 본인은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공격수이기 때문에 위치를 가리지 않고 어느 부분이든 선호하나 이 중앙에서 뛸 경우 오른쪽, 왼쪽 공간이는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으로 본인이 뛰어 들어가면 또 메디슨 사르 같은 선수에게 또 공간이 생기고요. 그게 지금 토트넘의 공격 축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또 설명을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스카이 스포츠도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로 뛰기 시작했던 번리전부터 최근 7경기에서 8골 1개의 도움을 올렸다라고 소개하는데 이게 바로 호날두 메시의 전성기급의 득점 행진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득점 장면도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에게 많이 없었던 패턴으로 나오고 있고 그거를 캐러거가 얘기한 게 팔리스와의 경기도 같은 유형의 골들이 나왔다. 즉 리버풀전, 아스날전처럼 수비가 뒤에 머물러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뒤로 빠졌다가 그 수비 사이 안으로 들어가서 또 왼발로 마무리하는 장면인데 이게 좀 계획된 거냐 질문을 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설명을 또 해줬어요. 손흥민 선수는 본인의 골 장면에 사실 이 과정이 너무 환상적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골 장면을 살펴보시면요. 존슨이 공을 따냈을 때 분명히 상대 센터백은요. 중앙에 이 골대 앞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실점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존슨이 왼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공은 골을 넣기 위해서 가운데로 올 네. 거고 그건 손흥민 선수한테 올 거니까 일단 존슨이 공을 잡았을 때 손흥민 선수 앞에 수비가 붙어 있었어요. 네,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존슨이 손흥민 선수한테 준 게 아니라 메디슨한테 줬는데 그런 이유가 또 메디슨이 퍼스트 러닝으로 뛰어 움직이니까 그쪽으로 패스를 줬고 또 그쪽으로 수비가 이동을 하니까 본인 앞에 붙어있는 수비가 없어진 거예요. 네, 심지어 메디슨 선수가 뛰어간 것뿐만 아니라 이 존슨 선수가 한 번 더 같이 뛰어나가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아예 수비수를 이끌어준 거죠. 예, 사실 여기서 메디슨이 보통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많이 하니까 이 위치로 수비가 붙을 수 있었는데 그 사이로 존슨이 들어오니까 아 존슨한테 주나 보다 하고 수비가 글로 이동했고 실제로 존슨한테 줬어요. 근데 존슨이 여기서 슈팅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꺾어주는 패스를 통해서 상대를 속였고 손흥민 선수는 그러니까 프리 상태가 되면서 밀어 넣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이제 동료들이 수비를 다 끌고 가줬기 때문에 나는 가장 쉬운 임무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겸손한 표현이다 보니까 캐러거가 에이 너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 라고 또 얘기를 해줍니다. 왜 쉽지 않은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사실 이 중요한 게 박스에서 집중력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우연으로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적재적소에 또 그 위치에 있고요. 침착하게 마무리하는 능력.
능력, 인내심 이런 게 다 통합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심이 뭐냐면 다른 선수를 거쳐 들어올 때 내가 나한테 공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위치에 가 있는 것, 그리고 막상 그 위치에서 공이 왔을 때도 결국에는 이제 이걸 정확하게 마무리하는 게 빈 골문이라고 하더라도 뭐 속칭 삑사리가 날 수도 있고 뜰 수도 그죠. 있고 골대를 맞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집중을 안 한다면.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솔직히 컷백 왔을 때 공이 바운드 됐다. 과거에 이제 뭐 워낙 예전 일이긴 한데 이 한일 월드컵 때도 이을용 선수가 컷백 준 거를 최용수 선수가 한으로 날린 이유가 공이 한번 튀어 올랐기 때문에 치려고 발을 움직였는데 그 튀니까 잘못 맞은 거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라는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 끝까지 그 튀는 것까지 보고 슈팅한 거예요. 게다가 본인의 약발인 왼발로 했다고 했어요. 물론 마이크 로원은 손흥민은 약발이 없다. 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잡이가 맞기 때문에 내 왼쪽 발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운이 좋아서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만큼 이 쉬운 장면이라고 생각한 장면을 이끌기 위해서 위치 선정과 마무리까지 신경을 썼고 준비했고 훈련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올 시즌 또 눈에 띄는 게 손흥민의 전방 압박이라고 할 수 있죠. 네빌 또한 이 손흥민 선수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이동시킨 이유에 대해서. 그랬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손흥민 선수의 압박 능력이 뛰어난 이유를 또 하나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도 저는 골 넣는 것뿐 아니라 압박 플레이도 즐깁니다. 그리고 공격수라면 상대 골키퍼가 공을 갖고 있을 때 골키퍼가 퀄리티 있는 킥을 못 차도록, 빌드업을 잘 못하도록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정적으로 찰 수 없게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계속 공을 쫓아다니는 거다. 그리고 그런 플레이를 나는 즐기고 90분 내내 해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몸도 괜찮고 정신도 괜찮다. 사실 이제 과거의 축구에는 공격수들에게 좀 골 넣을 때 힘 아끼라고 많이 안 뛰게 하는 경우들도 네.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압박만 잘하는 선수가 있고요. 득점만 둘 다 잘하는 선수가 사실 쉽진 않은 거잖아요. 예, 다만 현대 축구는 이제 스포츠 과학의 발달, 체력 관리의 발달, 그 많은 전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예전 같은 그런 선수들은 반쪽짜리 취급을 받고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팀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공격수가 없으니까 나눠서 쓰게 해서 뭐 이제 골 잘 넣는 선수도 열심히 압박해주지만 잘은 못해도 그냥 노력을 해주고 열심히 또 뛰어주는 선수가 골을 못 넣다면 뭐 좀 노력해서 골을 넣거나 다른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압박도 잘하고 골도 잘 넣으니까 이게 바로 전성기의 호날두를 연상케 하는 그런 공격 능력이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시즌 내내 유지된다면 토트넘이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다 보니까 팰리스와의 경기 끝나고 나서 공개된 최신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우승 배당률에 있어서 토트넘이 여전히 4순위이긴 한데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배당률이 최저 8.5배로 낮아진 건데요. 사실 그 전에는 두 자릿수를 유지했는데 다시 이제 한 자릿수대로 진입을 한 거죠. 예, 처음으로 진입한 거고요. 현재 맨시티가 물론 1점대니까 거의 유력하다라는 평가는 유지되지만 리버풀이 6배, 뭐 아스날이 이제 6배 정도, 두 팀 다 6배인데 근소한 차이 속에서 2, 3위가 엇갈리고 있어요. 거의 공동 2위급인데 토트넘이 8.5배에서 9배 정도, 물론 뭐 11배를 한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베팅이 점점 몰릴수록 배당률이 낮아지거든요. 돈이 많이 모이면 이제 회사가 손해를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토트넘 우승에 돈을 건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네. 토트넘 우승의 배당률을 너무 높였다가는 베팅 업체들도 망할 수가 있다. 그럴 정도로 토트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다만 이제 저희도 생각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가능하려면 손흥민 선수가 정말 계속 이렇게 골을 넣어줄 수 있어야 되고 토트넘이 영입을 꼭 해야 된다. 예, 손흥민 선수가 또 결국 아시안컵을 가야 되는데 그 대회 기간뿐 아니라 대회 전에 소집돼서 훈련도 하고 평가전도 네. 치러야 되고 우승까지 하면 끝나고 뭐 우승 행사도 해야 되고 좀 이제 몸도 떨어져 있을 거고 폼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민한다면 역시 토트넘이 뭐 우승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레스터시티가 우승할 줄 누가 알았느냐.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 그건 희망이 있어야 또 경기를 재밌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준TV는 올 시즌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우승을 응원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영국 현지의 모든 반응,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영국 레전드들의 해설 내용들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